안녕하세요. 대전시민대학에서 악필 규정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송병주입니다. 여러분, 악필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쁜 글씨, 아름다운 글씨를 쓸 수 있을까 고민들 많으시죠? 그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세필 분야 대한민국 대한명인으로 추대되었고 사단법인 대한글씨검정교육회 대전지부와 세종지부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대전광역시 장인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에서 주관한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수상을 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주식회사 시대고시 계획에서 발행한 대한명인이 알려주는 악필 규정 노트를 집필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선인들은 서여기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글씨는 그 사람의 얼굴과 같다.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글씨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씨는 수학 방정식과 같아서 기본만 알면 누구나 다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악필 규정을 통해 좋은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악필 교정을 통한 바른 글씨를 잘 쓸 수가 있고 글씨로 인한 성품 교화와 인내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악필 규정 1차 시부터 10차 시까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차에는 글씨체의 종류, 펜글씨, 세필글씨, 차트글씨 등 여러 가지 서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2주차와 3주차에는 정자체의 자음과 모음, 받침, 연결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하고 5주차에는 경사체를 써보고 6주차, 7주차, 8주차에는 세필의 자음과 모음, 받침, 연결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주차하고 10주차에는 고딕체의 자음과 모음, 받침, 연결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시민대학 악필규정 수업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준비물로는 대한명인이 알려주는 악필규정 노트 교본과 초등학교 10칸 쓰기 노트 플러스 펜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한명인이 알려주는 악필규정 노트입니다. 이 교본에는 한글 정자체와 경사체, 고딕체, 세필 정자 등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자음과 모음, 받침, 연결글씨 등 기초부터 쓰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구입 방법은 전국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대전시민대학 악필규정 수업 시 기초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악필 때문에 글씨 문의와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찾아오시는지 여쭈어 봤더니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논술이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악필 때문에 시안성이 떨어져 점수를 깎였다는 분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각종 시험, 기술사나 회계사, 그리고 변리사 등 2차 시험은 자필로 글씨를 직접 써서 시험에 응하는데 시험 답안을 평가하는 교수님들이 무슨 글씨를 썼는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악필 규정의 핵심 포인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도구는 미끄럽지 않은 연필이나 플러스펜을 추천합니다. 볼펜의 경우에는 볼펜 끝에 볼이 있어 글씨를 쓸 때 미끄럽기 때문에 글씨 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글씨 교정 펜으로는 연필과 플러스펜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펜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각대 방식인데요.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로
연필의 삼면을 가볍게 잡아주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중지를 받쳐줌으로써 연필의 힘의 각도를 세워줍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줄 긋는 연습을 반복하여 연습을 합니다. 연필 잡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글씨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씨체의 종류에는 펜글씨, 세필글씨, 차트글씨, POP, 캘리그라피 등 여러 가지 서체가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펜글씨와 세필글씨, 차트글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펜글씨에는 정자체, 15도 각도로 올려 쓰는 경사체, 수평과 수직으로 반듯하게 쓰는 고딕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필글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필글씨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세필은 가늘 세자에 부필자를 써서 말 그대로 가는 붓으로 쓰는 글씨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세필붓입니다. 세필은 불교에서는 사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애경사에 결혼과 부의봉투를 쓸 때 그리고 표장장, 세필 작품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필글씨 종류에는 정자체와 정자흘림, 한글 판볼체 등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글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트글씨는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하여도 현황판 등 관공서에서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컴퓨터의 발달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주로 큰 글씨를 쓸 때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필기 도구로는 칼라펜과 매직, 지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씨체의 종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자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글씨 정자체입니다. 정자체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고 제일 많이 쓰는 글씨체의 종류입니다. 특징은 정교하고 깔끔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음은 펜글씨 경사체입니다. 경사체는 15도 각도로 올려 쓰는 글씨체를 경사체라고 합니다. 경사체의 특징은 정자체와 비교를 하였을 때 글씨를 빨리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참고로 기술사나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경사체를 배우면 참 좋습니다. 다음은 고딕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고딕체입니다. 고딕체는
수평과 수직으로 반듯하게 쓰는 글씨체를 고딕체라고 합니다. 고딕체의 특징은 정자체와 비교를 하였을 때 같은 크기의 글씨를 썼을 때 글씨가 크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2000년대 이전에 차트 글씨를 많이 고딕체로 써왔습니다. 다음은 세필 판본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필 판본체의 특징은 부드럽고 글씨가 크게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필 정자와 흘림을 혼용해서 쓴 글씨체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쓰는 겸손은 세필 흘림체입니다. 세필 정자체의 특징은 깔끔하고 힘이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가로 70cm, 세로 140cm 전지 사이즈의 세필 정자와 판본체로 쓴 작품입니다. 내용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글씨 문구를 가지고 한번 작품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작품은 느티나무의 세필 정자체로 글씨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필 정자와 흘림을 혼용해서 쓴 글씨체입니다. 최선으로 최고를, 평범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상으로 글씨는 수학 방정식과 같아서 글씨의 기본만 알면 누구나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쓰신다면 어렵지 않게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